다타 서비스 API 테스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저와 일기 그리고 일기 카테고리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회원가입입니다. 회원가입하게 되면 성공응답 코드가 뜨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에 회원가입한 회원으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성공이 뜨고 토큰도 함께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토큰은 수익어에서 API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AP마다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, 넣어주지 않게 된다면 해당 에러가 뜨게 됩니다. 그리고 회원가입장 아이디 중복 확인 API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생성한 유저 네임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이 나오게 되고, 새로운 유저 네임을 넣게 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이 뜨게 됩니다.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토큰을 갱신하는 API입니다. 로그인했을 때 리프레시 토큰을 입력하게 되면 토큰이 갱신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API는 다른 API를 못 테스트한 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카테고리 API입니다. 먼저 카테고리 생성 API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과 레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잘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테고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공했고, 네, DB에서 수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기 조회 카테고리마다 일기 개수 조회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기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공했고요. 다이렉트 하나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해당 유저의 카테고리마다 일기 개수를 조회하게 되면은 기본 카테고리인 일상과 방금 생성했던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, 다이어리 개수도 한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카테고리 삭제 API입니다. 카테고리 삭제 API는 카테고리만 삭제되게 되고,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일기는 기본 카테고리인 일상 카테고리로 옮겨지게 됩니다. 네, 그럼 아까 생성했던 이 마치 카테고리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공 응답이 오게 되고 마치 카테고리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던 다이어리가 일상 다이어리로 옮겨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상 다이어리 아이디는 10인데 네, 일기에 해당하는 다이어리 카테고리 아이디가 그럼 10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 삭제 API입니다. 이는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일기를 모두 삭제해주는 API입니다. 그러면 일상 카테고리를 삭제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일상 카테고리와 일상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일기가 함께 삭제되게 됩니다. 성공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카테고리도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기도 삭제됨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일기 API입니다. 일기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재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기 안에 포함될 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기 생성 API는 아까와 같이 성공됐음을 알 수 있고, DB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일기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기 컨텐트 부분을 업데이트로 테스트 대신 업데이트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된 응답을 볼 수 있고, 업데이트로 수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일기 검색 API입니다. 방금 생성했던 일기 내용의 업데이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업데이트의 일부분이 업만 작성하게 되면 방금 생성했던 일기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리퀘스트 넘은 페이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리퀘스트인데, 몇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. 0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을 입력하게 되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기 전체 조회 API입니다. 네, 그럼 실행을 하면은 아까 생성했던 일기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기 삭제 API입니다. 네, 해당 일기를 삭제하게 되면은 성공 응답이 뜨고, 네, 해당 다이어리가 DB에서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AP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저의 액세스 토큰을 로그아웃 API 리퀘스트에 넣어주게 되면 헤더에 잘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고, 네, 성공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로그아웃된 유저로 만약에 카테고리 생성 API를 실행해본다고 하면은 네,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뜨고 에러 메시지로 로그아웃된 유저입니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API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회원 API에서 회원 정보 조회 API와 회원 정보 수정 API, 그리고 회원 탈퇴 API가 이전 영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먼저 회원을 생성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.
네, 회원가입이 성공한 것을 성공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DB에서도 회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회원 정보 조회 API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액세스 토큰을 넣어야지 API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로그인이 성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액세스 토큰을 넣은 뒤 회원 정보 조회 API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아까 전에 입력했던 대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원 정보 수정 API입니다. 닉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프로필 이미징과 포인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되면 수정된 것을 성공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, DB에서도 각 요소들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API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회원 탈퇴하게 되면은 DB에 있는 유저가 지워지게 됩니다. API 테스트가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